이번 시간엔 제조업 단백질 발현 및 분리 정제에 대해 배우고 이와 관련된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실험 목표는 락오페론을 이해하여 이를 기반으로 제조업 단백질을 대장균에서 발현시키고 발현시킨 단백질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 1명을 1년 동안 치료하는 데 필요한 인슐린을 얻기 위해서는 돼지 70마리 혹은 소 14마리의 췌장이 필요합니다. 난쟁이병이라고도 하는 외소증 환자 1명을 1년 동안 치료할 성장 호르몬을 얻기 위해서는 시신 89가 필요하며 혈우병 환자 1명을 1년 동안 치료할 혈액 응고인자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의 혈액 400리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치료에 필요한 단백질들은 인체 내에서 소량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혈액 등에서 추출할 경우에는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가 오염될 수 있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리컴비넌트 DNA 테크놀로지, 즉 유전자 재조합 기술입니다. 인체 유전자를 대장균이나 효모 등에 도입하여 발효조에서 배양함으로써 의약용 단백질을 생산하도록 하면 생체에서 추출하는 것보다 획기적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며 병원체의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고 인체의 것과 구성 아미노산을 동일하게 만들 수 있어서 면역학적 거부 반응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유전공학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됩니다. 유전자 클로닝을 통해 원하는 유전자 산물을 생산 및 분리하여 실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장균에서 GST 퓨전 프로틴을 발현시키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할 예정입니다. 이 제조업 단백질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PET 벡터라고 하는 리커미넌트 플라스미드를 대장균에 넣어주었습니다. 이 플라스미드를 자세히 살펴보면 발현시키고자 하는 유전자의 5' 리전에는 락오페론의 조절 유전자인 락오퍼레이터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발현시키고자 하는 유전자는 여기 GST와 특정 유전자 X가 퓨전되어 있는 유전자입니다. 락오페론에 대해서는 전공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테니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론이란 하나의 프로모터에 의해서 조절되는 스트럭처럴 진들과 이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인접한 프로모터 그리고 오퍼레이터를 묶어서 지칭합니다. 스트럭처럴 진은 효소의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퀀스이고 프로모터는 RNA 폴리머레이즈가 바인딩해서 전사가 시작되게 해주는 시퀀스입니다. 오퍼레이터는 프로모터 내 혹은 프로모터와 스트럭처럴 진 사이에 위치해서 RNA 폴리머레이즈가 유전자에 접근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페론으로 묶여있는 스트럭처럴 진들은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오페론 시스템은 원핵 생물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능적으로 연관된 유전자들을 효율적으로 발현시키기 위한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오페론은 네거티브 혹은 포지티브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조절되는데 네거티브 레귤레이션이란 리프레서가 오퍼레이터에 붙어서 트랜스크립션을 억제하며 이 리프레서가 여기서 떨어져야만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는 방식의 조절입니다. 반면에 포지티브 레귤레이션은 액티베이터가 붙어야지만 트랜스크립션이 유도되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할 락오페론은 대장균이 락토즈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엔자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락오페론에는 락G, 락Y, 락A 이렇게 3개의 스트럭처럴 진이 포함되어 있는데 락G는 락토오즈를 디갈락토오즈와 디글루코오즈로 분해하는 베타갈락토시데이즈를 인코딩합니다. 락Y는 셀 외부의 락토오즈를 내부로 수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락토오즈 펄미에이즈를 인코딩하며 락A 같은 경우에는 사이오갈락토사이드 트랜스아세틸레이즈를 인코딩하는데 이 단백질이 락토즈 메타볼리즘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락오페론은 네거티브 레귤레이션과 포지티브 레귤레이션을 둘 다 가집니다. 먼저 네거티브 레귤레이션을 보면은 대장균은 락오페론의 리프레서를 락I라는 유전자를 통해서 발현하고 이 리프레서가 락오퍼레이터에 바인딩한 채로 락G의 발현을 저해합니다. 그러다가 락토즈가 셀 내에 존재하게 되면 리프레서와 바인딩해서 리프레서의 알로스테릭 트랜지션을 유도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리프레서가 오퍼레이터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와 함께 락오페론의 발현이 유도되게 됩니다.
락오페론은 퍼지티브 레귤레이션에 의해서도 발현이 조절됩니다. 락오페론의 액티베이터인 카타볼라이트 액티베이터 프로테인, 줄여서 캡은 프로모터에 붙게 되면 RNA 폴리머레이즈와 프로모터의 바인딩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트랜스크립션의 이니시에이션을 촉진해줍니다. 이때 캡이 프로모터에 붙기 위해서는 사이클릭 AMP와 컴플렉스를 이뤄야 하는데 사이클릭 AMP는 글루코즈 레벨이 낮아야지 잘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액티베이터인 캡은 셀 내에 글루코즈 농도가 낮을 때에 락오페론 발현을 촉진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세포 내에 락토즈가 존재하고 글루코즈 농도는 낮을 때에 락오페론이 가장 활발하게 발현됩니다. 우리는 원하는 GST 퓨전 프로틴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대장균의 락토즈의 아날로그인 IPTG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실험에 사용하는 대장균은 BL21DE3 스트레인인데 이 스트레인은 락 프로모터의 조절하에 T7 RNA 폴리머레이즈를 발현하는 균주입니다. 우리는 제조합 단백질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PET 벡터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PET 벡터는 대장균에서 제조합 단백질을 발현시킬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벡터 시스템입니다. 이 플라스미드를 보시면 T7 프로모터 뒤에 락 오퍼레이터가 위치해 있고 그 뒤에 타겟진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플라스미드를 BL21 이콜라이에 형질 전환시킨 후 IPTG를 넣어주게 되면 이 락 프로모터 뒤에 있는 T7 RNA 폴리머레이즈가 만들어지고 이 폴리머레이즈가 우리가 넣어준 플라스미드에 T7 프로모터에 바인딩하면서 타겟진을 발현시키게 됩니다. 그냥 락 프로모터 하에 원하는 단백질을 발현시키지 않고 T7 프로모터를 중간에 거쳐서 사용하는 이유는 인덕션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겟 유전자가 발현되는 현상을 막아주기 위해서입니다. 락 프로모터는 락토즈가 없을 때에도 낮은 양으로 발현된다는 리키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고자 PET 벡터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되면 원하는 유전자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지놈상에 락 프로모터가 한번 열리고 플라스미드의 T7 프로모터가 열리는 두 개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냥 락 프로모터에서 바로 발현시킬 때보다 훨씬 스페시픽한 컨디션에 발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IPTG 인덕션을 통해서 원하는 단백질을 발현시키고 나서는 이 단백질을 분리하는 프로틴 퓨리피케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프로틴 퓨리피케이션은 복합 혼합물로부터 단일 타입의 단백질을 분리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특정 단백질의 기능, 구조, 그리고 상호작용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보통은 생체 조직 혹은 미생물 배양체에서 단백질을 분리합니다. 이렇게 단백질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포를 파쇄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세포벽은 호모제나이저, 소니케이터, 비드비터, 프렌치 프레스 같은 기계를 사용해서 물리적인 충격을 줘서 깰 수 있으며 라이시스 버퍼와 같이 케미컬이나 솔트를 이용하거나 라이티케이즈 같은 효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라이시스 버퍼와 소니케이터를 이용해서 세포를 파쇄하였습니다. 라이시스 버퍼는 세포를 깰 때 사용하는 버퍼 솔루션을 말하며 얻고자 하는 단백질에 따라 조성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라이시스 버퍼는 pH와 삼투압을 맞춰주기 위한 버퍼링 솔트와 아이오닉 솔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포막을 깨기 위해서 트리토넥스 100이나 SDS 같은 디터전트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동물 세포의 경우에는 라이시스 버퍼만으로 세포가 충분히 깨지지만 대장균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포를 깨주기 위해서 소니케이터를 이용했습니다. 소니케이터는 초음파를 통해 세포를 파쇄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제너레이터에서 고주파 전기 에너지를 제공하고 이 전기 에너지가 컨버터에서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이런 진동은 프로브를 통해서 시료 내부로 전달되며 용액에 많은 수의 기포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기포들이 계속되는 진동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형성되고 붕괴되면서 시료 내부에는 순간적인 고온, 고압의 충격파가 발생하며 세포를 파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를 파쇄해서 현타객을 얻어낸 뒤에 원하는 단백질만을 퓨리피케이션 합니다. 단백질의 분리 정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태깅 몰레큘인 GST를 원하는 단백질 X에 퓨전시켜서 GST 풀다운 어세이를 통해서 단백질을 분리하였습니다.
GST 퓨전 프로틴은 이름 그대로 특정 단백질의 GST, 글루타치온 S 트랜스퍼레이즈라는 태깅 몰레큘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GST는 22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즈는 26kDalton입니다. 믹이나 플렉 같은 다른 태깅 몰레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큰 사이즈입니다. GST는 글루타사이온과 특이적으로 강한 결합을 하는 특성이 있어서 글루타사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비들을 이용하면 GST 퓨전 프로테인만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포를 현타객으로 만든 다음에 글루타사이온 비드와 함께 인큐베이션해서 비드에 이 GST 퓨전 프로틴이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센트리퓨게이션을 해서 비드만 가라앉히면 GST 퓨전 프로틴은 비드와 붙은 채로 가라앉게 되고 그렇지 않은 프로틴들은 제거됩니다. 이후 비드에 글루타사이온을 처리하거나 보일링을 통해서 GST 퓨전 프로틴을 떼어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도 크로마토그래피, 염석과 투석 등을 이용하면 단백질을 분리 정제할 수 있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단백질의 분리 정제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으로 각각의 단백질과 고정상, 이동상 간의 상호작용 차이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분리합니다. 이때 어떤 차이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분리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크로마토그래피, 젤 필트레이션 크로마토그래피,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염석은 다량의 염을 가해서 단백질의 용해도를 낮추어서 침전시키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단백질은 고농도의 염이 있을 때 솔루빌리티가 떨어집니다. 다량의 염으로 인해서 이온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단백질 표면에 붙어있던 물 분자가 이온 쪽으로 가버리면서 단백질 간의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단백질의 용해도가 떨어지며 침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전시킨 단백질을 실험이나 약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해주었던 염을 제거하는 투석이 함께 수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석은 셀로판, 콜로디움 막과 같은 반투막 내부에 침전되었던 단백질을 넣고 다량의 용매 속에 담가두는 방법입니다. 반투막의 체효과와 확산 속도 차이에 의해서 저분자나 이온으로 섞인 불순물들은 막 밖으로 확산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단백질을 정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실험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IPTG 인덕션을 통해서 GST 퓨전 프로틴을 대장균에서 발현시킨 다음에 라이시스 버퍼와 소니케이터를 이용해서 세포를 파쇄합니다. 이후 현타객에서 글루타사이온 비들을 이용해서 GST 퓨전 프로테인만을 풀다운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원하는 단백질이 잘 발현되었는지 그리고 원하는 단백질만 잘 분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SDS 페이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